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정나은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연구 내용은 여성의 가입력 보존 기술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꼽히는 난소 조직을 이용한 기술의 한계점인 이식 직후에 발생하는 혈성 손상과 조직 손상을 혈소판 유래 인자들의 국수적인 전달을 통해서 방지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다른 연구 분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생소한 분야이다 보니까 연구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출산율이 계속해서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이유는 이제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이유 때문인데, 평균 초용 연령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초산의 연령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전 세계적으로 난임 환자들의 추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이게 따라서 첫 번째로 이제 가입력 보존 기술이 중요한 이유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암 발생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그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암으로 인해서 암 치료를 받고 나서 생존을 하는 그런 생존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20, 30대 가임기 청년층의 암 발병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마찬가지로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 사람들의 생존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가입력 보존이 필요한 이유는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이제 대표적인 사이드 이펙트가 가입력을 가지고 있는 이제 생식기관의 기능이 크게 저하가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겠고, 따라서 이런 환자들을 위해서 항암 치료 전에 사전에 가입력을 보존할 수 있는 치료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본 연구에서 다룰 이제 난소 조직을 이용하는 가입력 보존 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성이 만약에 암에 걸려서 난소 조직 기반의 가입력 보존 치료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난소 조직 동결 보존 해동하고 나중에 재이식하는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성 암 환자의 경우에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꼽히는 이유가 다양한 연령대, 전체 연령대의 여성에서 다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난소의 피질 부분에 가장 원시 남포들이 많이 분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얇게 스트립 형태로 따서 이거를 동결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필요할 때까지 보관을 했다가 항암 치료가 끝나서 암에서 이제 완전히 관해가 되거나 완치가 되고 나면은 조직을 해동해서 필요할 때 적절한 위치에 재이식을 하고 암 생존 환자가 이제 임신을 시도하고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 기술의 가장 큰 한계점이 이 난소 이식을 하게 되면 이 저희가 피질만 분리를 해가지고 이식을 하기 때문에 혈관 문합이 따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식 직후에 혈관이 새로 이제 연결되기 전까지 조직이 괴사되고 이 기간 동안 이제 보존을 해놨던 이 남포들이 소실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크게 이제 가임력 보존의 효율을 저하시키는 그런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연구가 되고 개발이 되고 있는데, 손상이 발생하는 이 동결과 해동 시에 발생하는 크라이오 인저리를 보완하기 위한 기술들, 그리고 허혈성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 그리고 이식을 하고 나서 이제 이 기능을 유지를 시키기 위한 기술, 그리고 잔존 암세포, 예를 들어서 혈액암 같은 경우에는 난소 조직 안에 미세하게 남아있을 수가 있는데, 이걸 다시 이식하게 되면 암이 재발될 수 있는 그런 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방지를 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양한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저희가 연구하고자 하는 이 이스케믹 데미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좀 안전성 문제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많은 연구 개발도 필요하고 가장 이제 시급한 한계점, 극복해야 될 한계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난소 조직을 이식을 하고 나서 이 동결 보존하고서 이 보관하는 기간까지는 난소의 기능이 한 20%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식 직후에 거의 한 20%까지, 본래 가지고 있던 것의 20%까지로 난소의 기능이 저하가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이스케믹 데미지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고자 했던 거는 이 안전성 이슈가 가장 없으면서도 국소적으로 다른 사이드 이펙트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소적으로 전달을 할 수 있는 어떤 치료 물질, 그리고 국소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치료 기술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비침습적으로 해서 난포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최대한 이제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합성 물질이 아닌 그런 물질들을 사용하고자 하였고, 상대적으로 실제로 임상에 적용을 할 때 조금 더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있고 임상 의사들이 사용하기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그리고 환자들에게 적은 스트레스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가 개발했던 그 하이드로젤 안에 포함된 물질 중에 하나인데 PRP로 잘 알려져 있는 물질입니다. 실제로 다른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거는 이제 관절 같은 데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은 피부과에서 피부 재생 아니면 탈모 치료 같은 곳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물질입니다. 채취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정맥혈 채취를 통해서 원심 분리만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고 환자 개개인마다 각각의 그 혈액을 통해서 얻는 거기 때문에 자가혈 유래라서 굉장히 안전한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물질 안에는 이제 플레이틀렛 말 그대로 혈소판이 농축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혈소판이 활성화가 되게 되면은 알파 그래놀에서 가장 많은 것들이 뿜어져서 나오게 되는데 많이 알려져 있는 것들이 이제 그로스 팩터나 안지오제네시스 관련된 몰큐들이랑 코아듈레이션 팩터, 케모카인 그리고 다양한 이제 이뮨을 조절하는 그런 인자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조건들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실제로 이것들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실험적으로 좀 나온 것들을 확인해 보면은 혈관의 형성 그리고 상처의 치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세포의 증식이나 세포의 이동 그리고 혈관 세포들의 튜브 포메이션 같은 것들이 증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오바리안 리절브를 좀 그러니까 난소의 기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연구들인데 임상에서 이미 이제 난소에다가 직접적으로 PRP를 찔러 넣어서 이 하나도 과배란 유도를 했을 때 난자가 나오지 않았던 그런 난임 환자들에서 이 난소에다가 PRP를 주입을 하고 나서 다시 과배란 유도를 했을 때 난자가 회수되는 그런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실제로 임신까지 가는 경우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임상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용 기전이나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가 않아서 이 부분이 상당히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오바리안 리저브가 상당히 푸어한 그런 상태의 환자들에서도 PRP를 주고 난 후 이렇게 난자의 수가 확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배아의 수도 달라지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제 가임력 보존 분야에서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자궁 내막이 얇거나 상대적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착상이 안 되는 그런 환자들에서 이 자궁강 안에다가 PRP를 처리를 했을 때 엔도메트리얼 리셉티비티가 증가하면서 착상이 잘 되고 이 계속해서 착상이 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좀 개선이 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국소적으로 전달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난소에 찔러 넣는 방법은 상대적으로 침습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하다가 이 원래 혈액이 응고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브린이라는 이 하이드로겔 형태 스캐폴드로 활용을 하는 것을 좀 적용을 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플레이틀렛 자체가 액티베이션 되면 이제 피브린 클럽과 같이 뭉치게 되면서 혈액의 그 응고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플레이틀렛을 다이렉트하게 그리고 인다이렉트하게 액티베이션을 시키게 되면은 이 피브린 같이 활성화된 거랑 같이 또 합쳐져 가지고 젤 형태를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젤이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이제 피브린 베이스 바이오 머터리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저희는 이제 PRP를 같이 넣어준 그런 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보통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들이 주로 이제 자연스럽게 바이오 컴패티빌리티가 있고 바이오 디그레더블하고 그다음에 안전하고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과하게 일어나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알려져 있는 이제 칼슘 이온 그리고 피브린 그리고 프로테아즈 이니비션을 통해서 이제 조금 더 오랫동안 PRP 플레이트에서 유래된 물질들을 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방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하이드로겔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좀 비슷하게 저희 분야에서 피브린을 가지고 난소를 인캡슐레이션해서 효과를 봤던 연구를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난소를 이식해줄 때 생지에서 이 피브린 하이드로겔만 넣어준 거랑 그다음에 VEGF를 같이 해서 넣어준 거랑 했을 때 확실히 혈관이 더 많이 들어와서 난소 조직이 빨리 더 회복이 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낸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연구 스킴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PRP를 마우스에서 실험하기 때문에 알로제닉하게 모아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피브린 하이드로겔을 개발해 놓고 그러고서 생쥐에게서 난소를 뗀 다음에 이걸 이 젤을 가지고 코팅을 한번 해주고 바로 다시 피하에다가 이식을 해줍니다. 그러고서 각 시점별로 관찰을 하고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조금 더 쉽게 보시면 이 난소를 딱 제거를 한 다음에 얘를 각각의 군별로 코팅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단계별로 거쳐서 이걸 그대로 다시 피하에다가 이식을 해주는데 피하에다가 이식을 해준 이유는
난소 조직이 혈관이 없는데 이제 얘네가 혈관을 더 잘 생성을 시켜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혈관이 굉장히 생기기 어려운 그런 위치인 피하 조직에다가 이식을 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PRP를 알로제닉하게 프리퍼레이션을 하고 PRP가 잘 농축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통상적으로 한 3배에서 6배 정도 농축이 됐을 때 이 PRP로 확인이 되는데 이렇게 잘 농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작한 하이드로겔에서 이제 유래된 그 추출물들을 좀 뽑아서 혈관이 진짜로 잘 형성이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인비트로에서 튜브 포메이션 어세이를 했을 때 그리고 익스비보로 아르틱 링 어세이를 했을 때 그 혈관이 더 잘 형성이 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이제 조금 더 낮은 농도의 플레이틀렛을 가지고 있는 PRP를 넣었을 때 더 효과적으로 잘 혈관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추출물 안에 들어있는 인자들이 어떤 프로테움들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프로테움 이제 어레이를 진행했을 때도 이 굉장히 다양한 상위 인자들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뭐 안지오포이틴 1, 그 PDGF, 그다음에 PAI1, PF4 같은 인자들이 유일하게 PRP 안에서 증가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신기하게도 이 PF4 같은 경우에는 안티 안지오제닉한 팩터인데 이런 경우에 이제 PRP의 플레이트레이스 농도가 높아질수록 더 낮아지는 그런 효과를, 그런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위에서 확인할 수 있으신 이 C번 그림의 경우에는 안지오제닉한, 프로 안지오제닉한 팩터들이고 D는 안티 안지오제닉한 팩터들. 마찬가지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PRP 안에서 프로 안지오제닉 팩터들이 상대적으로 높고 플레이트렛이 푸어한 환경에서는 안티 안지오제닉한 팩터들이 조금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아래에는 이제 어, 아래에는 그 염증 관련된 인자들인데 이것 또한 이제 PRP 안에서 좀 증가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하이드로겔을 개발을 하는 과정인데 저희는 젤 베이스 A, 그다음에 액티베이터 B라고 두 가지 재질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 각각 난소를 담갔다가 뺐다가 하면서 이 과정을 2번 정도 반복을 하면서 이렇게 인캡슐레이션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첫 번째로 젤 베이스 A에다가는 아프로티닌이랑 피브리노제 그리고 PRP를 같이 넣어주고 액티베이터에는 트롬빈이랑 칼슘 이온 이렇게 넣어주는 상황을 해서 실제로 정말로 혈액이 응고되는 그 과정을 모사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젤레이션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기계적 물성을 측정했을 때 플레이트의 농도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물성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포러시티도 똑같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제 이식 직후에 1일차, 3일차, 7일차, 21일차까지 확인했었는데 그냥 난소를 떼서 바로 이식을 해준 거에 비해서 이제 피브린 하이드로겔도 어느 정도 원래 가지고 있는 안주진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혈관이 잘 상성된 걸 확인할 수 있었지만 눈에 띄게 유의하게 그 PRP를 넣어준 곳에서 특히 이제 로우한 농도에서 더 혈관이 잘 연결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21일차 이제 난소가 착상이 다 되었을 거다. 그리고 혈관이 연결됐으면은 혈관이 완전히 연결됐을 시점인 시점에 PMSG를 주사를 해서 가베란 유도를 했을 때 난포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난소의 무게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난소의 무게를 측정을 했을 때에도 PF를 처리한 군에서 이 로우에서 더 높아지는 그런 같은 경향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히스토로지를 평가를 했을 때에도 7일차부터 굉장히 극명하게 난포가 보존이 잘 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로우 농도에서 더 잘 확인이 됐었고 처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원시 난포 나중에 이제 난포가 시그널을 받아서 성장을 하면서 난자가 성숙이 되고 할 수 있는 그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원시 난포를 가장 많이 보존을 하고 있는 것들이 가장 난소의 포텐셜로 난소의 리저브로 딱 명명이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7일차부터 LPRP를 처리한 군에서는 더 많이 보존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체 폴리클 보존된 넘버도 같은 경향을 보였고 보존된 난포들 중에서도 이제 그레이드가 굉장히 좋은 상태가 좋은 난포들의 비율로 동일하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난소의 리저브를 유전자 레벨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걸로 이제 FSH 리셉터나 LH 리셉터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PFH를 처리한 쪽에서도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이제 셀 데스 같은 경우에는 아이페토시스 마크로렐 백스 같은 경우에는 유의하게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혈관이 정말 잘 연결이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CD31 염색을 했을 때에도 히스톨로지와 같은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앞서 말씀드렸던 백스와 같은 경향을 보였는데 이,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DNA의 프래그멘테이션을 확인한 그런 염색에서도 이렇게 같은 경향성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지오제네시스 관련된 유전자들이 조직의 생착 이후, 21일차 이후 시점에서 어떻게 이제 진 익스프레션이 되는지 스크린을 해보았을 때, 프레시와 가장 비슷하게 나타난 패턴을 보인 것은 로우 PRP를 포함한 이 PFH를 처리한 군이었고, HPFH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지만 LPFH가 가장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과 다르게 이제 FH 같은 경우에는 PRP가 없이 그냥 피브린만 넣어준 건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과하게 유전자들이 증가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샴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저하가 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앞서서 다 결과들을 합쳐서 확인을 했을 때 로우 PRP에 들어있는 인자들은 상대적으로 프로 안지오제닉 팩터들과 안티 안지오제닉 팩터들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혈관들이 이제 조금 잘 단단하게 이 루즈해지지 않은 그런 리키하지 않은 그런 형상들을 띠게 되면서 조직이 더 회복이 잘 되고 혈관이 연결이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FHO의 경우는 혈관이 잘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불균형으로 인해서 이 조직이 손상이 조금 더 많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 네크로틱한 그런 조직의 데스가 발생해서 전체적으로 진 레벨이 감소가 되어 있다는 걸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H 하이한 농도의 경우에는 프로 안지오제닉한 팩터들은 굉장히 많지만 이 안티 안지오제닉한 팩터들이 혈관을 형성하지 못하는 인자라기보다는 이 형성된 혈관들을 굉장히 안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혈관들이 좀 리키한 상태가 되어서 인플라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좀 증가하게 되고 로컬한 헤모리지가 조금 증가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로 인해서 난소의 기능이 조금 더 저하가 되는 것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난소의 기능적인 부분이 회복이 됐는지를 확인을 했을 때, 이 이식한 난소에서 과배란 유도를 통해서 이 난자들을 얻은 다음에 이 체외 수정을 시켜서 배아의 이제 발달을 확인을 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얻은 난자의 양부터가 PRP가 포함되어 있는 군에 전체적으로 많았고, 이 결국에는 이제 블라스토시스트, 이제 배반포까지 발달을 하는 그런 것들은 LPRP LPFH군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결과를 이제 도식화해서 표현한 것이고, 실제로 이제 블라스토시스트까지 가는 최종 비율이 LPFH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결론적으로 이제 PFH가 블러드 클러팅, 그 원래 이제 블러드 코아듈레이션이 발생하는 그 과정을 모사를 하고, 이를 통해서 이제 폴리클을 생존시키고 티슈를 프리저베이션하고 베스큘러 그로스를 좀 더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국소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어느 정도 이 플레이트렛의 콘센트레이션이 다른 그런 환경들이 주어졌을 때 안지오제네시스가 어떤 환경에 있어서 옵티멀하게 이루어지느냐는 이제 조금 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틀렛에서 유래한 물질들이 이제 피브린 스캐폴드를 통해서 국소적으로 난소에 전달이 되는 것을 통해서 안지오제네시스를 조금 더 빠르게 유도할 수 있고, 조직의 리커버리를 유도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난소에서 이 퍼틸리티 프리저베이션의 효율을 좀 증진시킬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이제 PFH가 각각 환자 개개인의 PRP를 활용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 커스터마이저블 하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간단한 방법으로 채취를 해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경제적이고 심플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추후에 다른 그 혈관 형성을 필요로 하거나 아니면은 뭐 상처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그런 다른 장기나 질환에서도 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